네, 안녕하세요. 건축하던 공인중개사 이스톰즈 김 소장입니다. 주변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지인분들이 생기면서 시험 준비를 어떻게 했었냐, 수업을 들어봐도 뭔 소리인지 당최 모르겠다 라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시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과정을 겪어봤고 어떤 식으로 했었나 생각해보면서 나는 이런 식으로 공부했었다 라는 7개월간의 동차 합격기를 간략하게 담아보는 브이로그 영상입니다.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기로 결정한 게 2019년 12월 30일이었어요. 그래서 우선 시험을 볼까 말까 생각을 하다가 장기적인 미래를 생각해서 결정을 했고 학원을 다닐 시간까지는 만들 수 없을 것 같아서 인강으로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결제를 했는데 시험이 끝난과 동시에 바로 입문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모르는 상태로 결제해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수업이 쌓여 있었습니다. 뭐 기초, 입문 이런 과정들이 쌓여 있었는데 이걸 다 쫓아가기 너무 힘들 것 같아갖고 그냥 입문 기초 과정을 포기하기로 하고 1월부터 시작되는 기본 과정을 진행을 그냥 바로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시간이 여유가 있는 분이라면 그냥 기초부터 꾸준히 들으시면 좋을 텐데 이게 수업이 2달 과정으로 반복적이면서 조금씩 살을 덧붙여가는 방식의 수업이다 보니까 수업을 놓치지 않고 꾸준하게 듣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듭니다. 근데 강의가 이제 인강생들 같은 경우 강의가 밀리기 시작하면 답이 없으니까 이 수업을 그냥 가장 꾸준히 들으면서 남들처럼 반복 강의는 못하고 넘치게 공부는 못하더라도 다만 모든 강의는 빠지지 말고 꼭 듣자 이거를 생각을 하고 저는 이거를 실천했습니다. 학원을 다니면 그 학원에서 수업을 진행하시는 강사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고민을 더 하실 건데 인강생들은 우선 모든 학원의 녹화본이 업로드가 돼서 올라오다 보니까 어느 강사님을 선택하실까 고민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우선 10분 정도씩 과목별 샘플 강의를 들어보시면서 내 귀에 이제 들어오는 강사님들을 찾아야 되는데 남들이 아무리 이 스타 강사라고 인터넷상에 정보를 줘도 내 귀에 안 들어오면 말짱 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약간씩 들어보면서 이 사람 수업이 나하고 스타일이 맞다 이런 거를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선택된 강사의 수업은 매일 이제 4시간 정도 가량 수업이 이제 꾸준히 올라오는데 이거를 매일 그냥 들어주세요. 복습은 못하고 그냥 꾸준히 수업은 쫓아가면서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계속 수업은 들어주세요. 그럼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과정에서 지문을 읽으면서 반복하다 보면 이게 이해가 되긴 됩니다. 시간이 이제 좀 된다면은 문제풀이도 이제 기본 수업 차수에 맞춰서 그 문제풀이도 같이 가주시는 걸 추천드리기는 해요. 문제 풀 때 제일 집중도가 높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성과도가 올라오기는 됩니다. 근데 이거를 저는 이제 8월달 문제풀이 과정에서 느꼈는데 저 같은 경우 1월에서 4월달까지 기본 과정, 심화 과정을 수업을 듣고 5월에서 7월까지는 현장 업무를 보게 되다 보니까 수업을 못 들었어요. 그리고 8, 9, 10 이렇게 3개월을 다시 이제 문제풀이와 그 본 수업에 들어오는 수업들을 들으면서 쫓아갔는데 문제풀이에다 조금 집중을 하다 보니까 성과도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는 그래서 미리 좀 시작할 수 있으면 좋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강생들은 학원을 다니는 게 아니라서 수업 교환들이 이제 PDF 파일로 해서 이게 다운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출력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태블릿이라는 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아이패드 프로를 갖고 있었는데 그 태블릿을 가지고 PDF 파일을 이제 교환을 그냥 태블릿으로 바로 다운받아서 굿노트라는 이제 어플을 활용해서 이제 교재처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 제공되는 OX나 수업 관련 내용들을 다운받아서 봤는데 이게 이제 프린트물로 갖고 다니다 보면 짐도 많아지고 이제 정리도 잘 안 되고 이런 과정을 태블릿에서 싹 다 이제 집어넣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좀 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넣고 그렇게 쓰다 보니까 태블릿에다가 교재를 넣어버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었고 학원에다가 이제 이 교재를 PDF 파일로 받을 수 있냐라고 이제 저작권 문제로 인해서 제공을 할 수 없다고 이제 얘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방식을 찾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요즘에 이제 전공 서적들 많이 하는 방식인데 이제 북스캔이라는 거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북스캔을 하면서 거기에다 이제 OCR을 입혀서 나중에 그 PDF 자체에서 이제 검색이 잘 안 될 수가 있는데 OCR을 입혀놓으면은 그 글자를 다 인식시키는 그런 기능이라서 책을 넣고 무슨 이제 검색 키워드를 넣어서 모르는 단어가 생긴다든지 이런 바로바로 찾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었고 그렇게 해놓다 보니까 이제 기동성도 많이 좋아지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현장을 가끔 나갈 때가 있어서
그 태블릿만 들고 다니면서도 바로 이제 그쪽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교재도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제작을 바로 진행을 했고, 북스캔은 이제 해서 태블릿에 이제 교환들을 넣어놓고 수업을 들으면서 마음껏 필기도 하고 낙서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모의고사나 이런 것도 이제 학원에 뭐 나가서 뭐 그쪽에서 참여를 해서 이제 모의고사를 풀 수도 있었지만, 이게 코로나 시기다 보니까 이제 학원에서 진행되는 그 시험장을 사용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 이제 태블릿으로 그냥 이 PDF 파일을 다운받아서 모의고사도 그냥 그렇게 바로 그냥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나 모의고사나 이런 것도 한 번 풀고 버리고 한 번 풀고 버리고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매일 세 문제를 풀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장점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여름철이 지나가고 나면은 이제 문제풀이 과정을 계속 하는데, 풀고 버리고 요거를 반복하다 보니까 왜 답을 체크해 놓으면은 이거 내가 썼던 거지 하고서 이제 잘 안 보게 풀었던 거지 하고 잘 안 보게 되는데, 요 과정을 그냥 생략해 버리고 매일 새 교재를 보는 듯한 느낌으로 새롭게 풀 수 있으니까 집중도도 높아지고 문제를 많이 풀 수 있는 장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강을 하게 되는 학원의 모의고사만 풀어볼 게 아니라 다양하게 풀어보라고 이제 권해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ABS, 에듀윌, 해커스, 방문가, 메가랜드, 여기서 이제 매월 이제 오픈되는 이제 모의고사들을 구매를 하든가 무료로 제공되는 건 무료로 다운을 받아서 그렇게 풀어봤습니다. 한쪽 내가 수업 듣는 그쪽 학원의 스타일만 접해보는 것보다 다양하게 지문을 이제 접하다 보면은 본 시험장에서 나오는 지문의 유형이 좀 더 편하게 받아들여지실 겁니다.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나도 이제 학원에서 나오는 교재만 풀어봤었는데, 다른 학원 걸 풀어보니까 헉 하고 이렇게 뭐지 하고 또 이렇게 받아들여질 때가 있었는데, 이게 시험장에서도 똑같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연하게 다양하게 그냥 풀어보면서 이제 받아들이는 걸 좀 더 이제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문제 지문들을. 한 달 남겨놓고서는 저는 이제 매일 모의고사를 반복적으로 풀어보고 이렇게 하고서 이제 버리고 다시 PDF 파일 불러서 새로 풀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요거를 하루에 한 번씩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6과목을 다 푸는데 2시간 정도로 이제 시간이 단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정 수준으로 이제 점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틀린 부분 확인도 하면서 복기도 하게 되고, 이걸 한 달 동안 반복을 하다 보니 본인 시험장에서는 아주 시험을 수월하게 볼 수 있었어요. 시간이 넘치게 남아서 한 1차 과목에서 한 50분, 2차 과목에서도 50분, 그리고 이제 공시세법에서 한 20분 만에 시험을 다 풀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제도 이렇게 많이 풀어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제일 영순위가 되는 거는 1년 동안 내가 함께할 강사진을 잘 선택하라는 거. 나중에 수업을 재미가 없으면은 싫어하는 과목이 생기고 기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 내가 이제 1년 동안 믿고 따라갈 강사진을 잘 선택하라는 거. 그리고 이제 2순위는 기초 강의부터 순차적으로 단계를 밟되 강의는 결국 밀리지 않고 꾸준하게 들어줄 거. 그리고 이제 2순위는 매월 이제 2개월 단위로 이제 시험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걸 다 이제 수업은 듣는데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은 1시간이든 30분이든 문제풀이를 꼭 해보면서 쫓아가라는 거.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기초 기본 과정에서도 문제를 계속 풀어가면서 지문을 읽다 보면은 강의를 듣는 것보다 이해도가 좀 더 빨리 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3순위가 절대 강의 밀리지 말 것. 만약에 하루 이틀 밀린다 해도 계획을 잡아가면서 차분히 다 들으시면서 소화시키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4순위가 기출 모의고사 같은 거는 최대한 많이 풀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나중에 본 시험장에서 이제 좀 더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으실 거예요. 고득점은 아니지만 마음은 편하게 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1차를 원래 전략 과목을 부동산 학개론으로 하긴 했었는데 1차가 생각보다 점수는 괜찮게 나왔어요. 학개론도 77.5, 민법도 72.5 이런 식으로 나왔고, 2차에서 오히려 중개실무를 전략 과목으로 세워야 된다고도 말씀을 해주시는데 80점을 넘길 줄 알았는데 못 넘겼죠. 공법도 일단 꽈락이 안 됐고 공시세법도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인 수준까지 올라와서
1차 평균 뭐 75점, 2차 평균 63.3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무난하게 그냥 뭐한 문제 때문에 조마조마하고 그러지 않게 무난하게 합격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동차 7개월 정도 준비해서 동차를 합격을 했고, 지금은 이제 개업을 해서 이제 현업에 이제 종사 중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준비하신다고 하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나중에 시험장에서 접근하지 않으실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부했었고, 이걸로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안정권에 합격을 했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뭐 매물 영상이든 부동산 정보든 새로운 정보로 해서 다시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